마인드 컨트롤, 세뇌라고 하죠. 사람은 세뇌를 당하게 되면 아무리 봐도 합리적이지 않은 일을 아무런 저항 없이 맹목적으로 이행하기도 합니다. 이 세뇌라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누군가를 세뇌하는데 긴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니죠. 오늘 영상에서는 그 비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불안을 평안으로 김피스입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권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전 권위가 없는데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위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 사례를 통해서 권위의 발생 과정과 권위가 가진 어마어마한 힘에 대해서 소개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손에 넣기 간단한지도요. 1961년 예일대학교 심리학과 조교수 스탠리 밀그림이 실시한 충격적인 실험이 있습니다. 징벌에 의한 학습 효과, 쉽게 말해 혼날수록 성적이 올라가는가 라는 내용의 실험을 한다는 공고를 냈고 실험자들이 모집되었습니다. 2명씩 그룹 지어서 실험을 했는데요. 실험자 A는 학생, 실험자 B는 선생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학생은 단어를 암기하고 선생은 문제를 내는 겁니다. 학생이 틀릴 때마다 선생은 버튼을 눌러서 전기 충격을 가하도록 했으며 한 번 틀릴 때마다 15V씩 최고 450V까지 전압을 올리도록 했습니다. 실험 결과 학생 역할의 실험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아파서 더 이상 실험을 진행할 수 없으니 멈춰달라고 소리질러도 전기 충격을 최고 강도까지 올리는 실험자의 비율이 65%에 육박했습니다. 선생 역할을 한 실험자에게 연구원들이 협박을 하거나 강제하거나 한 것이 아닙니다. 연구원은 단지 옆에서 계속 진행하십시오. 꼭 해야 됩니다. 전기 충격으로는 실험자 신체에 영구적인 손상이 입힐 수 없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요런 지시들만 계속한 것이죠. 지시도 딱 4번만 하고 그 이후에도 거부한다면 실험을 중지시켰습니다. 만약에 연구원이 실험을 계속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을 때는 또 연구원이 아닌 다른 실험자가 계속해서 실험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을 때는 모든 실험이 중도 포기되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연구원이라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 지시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상 밖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아이 히마는 홀로코스트의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입니다. 충격적이게도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일들을 단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처음 제시된 개념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것인데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평범하게 행동하는 것들이 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좀 무섭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는 권위에 따르도록 하는 강한 압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스스로가 원해서가 아니라 단지 어떤 권위 있는 인물이 지시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한 수준의 심각한 고통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권위자에게 복종하는 이런 성향이 생기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사회가 복종이 곧 옳은 것이라고 가스라이팅 해왔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통제된 체계는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가스라이팅과 별개로 실제 사회의 권위자들은 높은 수준의 지식과 지혜, 통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의심할 수 없이 권위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자동적으로 권위에 복종하다 보면 권위의 실제가 아니라 단순한 상징에 복종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 가짜 권위를 만들어내는 효과적인 상징 3가지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직함, 복장, 장식입니다. 사람을 소개할 때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어떤 직함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권위가 생기기도 사라지기도 합니다. 미국 서부 지역의 한 병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이 있었는데요. 22명의 간호사에게 똑같은 내용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먼저 자신이 의사라고 신분을 밝힌 다음 특정 병동의 한 환자에게 에스트로겐 20ml를 투약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이 지시에는 간호사들이 의심할 만한 구석이 4가지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로 처방하는 것은 병원 규정 위반이라는 것. 두 번째, 공인받지 않은 약물이라는 것. 세 번째, 처방 용량이 분명 위험 수위를 넘겼다는 것. 네 번째, 처방을 내린 의사는 간호사가 알지도 만나지도 심지어 전화통화조차 해본 적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95%의 간호사들이 곧장 병동 약제실로 가서 처방받은 분량의 에스트로겐을 챙겨 환자에게 투약하려고 병실로 향했다는 것이죠. 카메라로 현장을 지켜보다가 곧바로 실험을 중지시키지 않았으면 큰일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또 당신이 어떤 직함으로 불리는지에 따라서 키도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대학교에 5개 학과의 학생들에게 한 남자를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온 방문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때 그가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어떤 지위에 있는지 각각 다르게 설명했습니다. 학생, 대학원생,
시간 강사, 전임 강사, 정교수. 그 결과 사람들이 예측한 그의 키가 지위가 올라갈수록 1.2cm씩 상승한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권위도 달라집니다. 물론 깔끔한 정장이 권위를 입히기에는 가장 좋은 복장입니다. 그런데 형광색 조끼의 힘이라고 아시나요? 시설과 인력을 관리하는 분들이 보통 입으시는 형광색 작업 조끼는 그것을 입게 되었을 때 입장 자격과 상관없이 관계자의 출입 금지 구역,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 등 보안이 취약한 곳까지 입장이 허가된다는 실험 결과가 있었습니다. 일하러 왔겠거니 하고 보내준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권위를 입혀줄 상징으로 장식이 있습니다. 이 장식은 당신이 어떤 자동차를 타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에 대한 것인데요. 고급차, 명품 옷, 비싼 시계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권위 있게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죠. 결과적으로 자격을 증명할 증거와 상관없이 직함, 복장, 장식을 갖춘다면 여러분도 권위를 자동적으로 얻게 되고 누군가에게 행동을 촉구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심리적인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상대할 때 조금 더 수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이 악용되거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깜깜한 골목길이 무서운 것처럼 불안은 무지로부터 옵니다. 저는 여러분이 꼭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얻어 인생의 평안을 누리시길 원해 오늘도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어 고맙습니다. 안녕.